식사 후에 이 시간이 가장 좀 강의가 어려운 강의죠. 좀 졸리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봄이라서 춘곤증도 있고 하실 텐데,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인연된 걸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무엇을 같이 함께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저희가 정말 요즘에 AI가 굉장히 하도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몸에 AI가 바로 장내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좀 생소함도 있고, 좀 생견함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아마 저하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따라가다 보시면, 아, 그렇구나. 오늘 그래도 여기에 오셔서,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장내 미생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할 건데, 사실 우리 몸에는요, 1조도 아니고 100조에 넘는 그런 미생물, 돈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몸속에는 그만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을 같이 있으면서 이 100조 개나 되는 미생물이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한 이것이 이번에 우리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럴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에 비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은 뇌하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오늘 또 이렇게 또 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몇 분 보이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께서는 우리가 뇌를 더 중요합니까? 배를 더 중요합니까? 배를 중요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은 이거를 단전이라고 그러고, 여성분들은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자궁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임금님이 사는 집이 뭐예요? 궁이죠. 예. 우리가 경복궁이 임금님이 사는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분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자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한여름에도 아무리 더워도 어때요? 배를 따뜻하게 하고 배를 내놓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할머니가 부채질은 이렇게 해주셔도 항상 배는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시면서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자, 따뜻함이 왜 필요할까요? 미생물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 건축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거를 집에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청국장, 된장 어때요? 온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청국장 됩니까? 안 되죠. 예. 따뜻하게 미생물이 자라는 온도를, 배양 온도를 맞출 때에 청국장이 되고 된장이 되는 것이듯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좋게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콩이 굉장히 우리 몸속에 좋은 영양소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으로 먹느냐, 볶아서 먹느냐, 또 쪄서 먹느냐, 아니면은 발효를 시켜서 청국장으로 먹느냐, 이에 따라서 어때요? 소화의 흡수율과 몸의 기능성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나도 매일매일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이를 주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해야만이 살아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그 식문화의 가장 큰 이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장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뇌와 장과 또 하나의 세트가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 뭐냐면 이 피부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때깔이 좋네. 또 그렇잖아요. 못 먹어도 때깔이 좋아야 된다고 옛날부터 그런 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하면 장이 건강하고 장이 건강하면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삼박자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 이렇게 진찰을 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찰진이라고 그래서 바라만 보면서 촬영할 찰자에다가 진료할 진자를 써서 찰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눈도 보고 혀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검진을 하시는 거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 이게 바로 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이 상호 아주 복잡한 미생물군의 신경계, 내분비계, 이 면역계를 통해서 뇌 기능이 조절하는 것이 굉장한 메커니즘이 다르게 작용하더라. 그냥 우리가 그냥 콩이 좋다고 해서 날콩을 먹을 때는 이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고 어때요? 청국장을 만들어서 드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호 복합 작용해서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장과 뇌를 연결하면서 많은 정보의 양방향의 특별한 핵심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로토닉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닉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 어때요? 세로토닉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 장내에서 우리가 이 세로토닉의 비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 행복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세로토닉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로토닉이 풍부할 때 행복과 안정감이 오는 조절하는 신경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장내의 건강에 미추어서 감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세로토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이 세로토닉이 여기 몇 프로라고 써졌어요? 90%. 몇 프로? 예. 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장도 있고, 간도 중요하고, 비장도 중요하고, 이 우리의 오장육부 기능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세로토닉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장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아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비밀이 바로 장에서 연결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할 뿐더러 뇌하고 장의 이 양방향을 소통하는 메커니즘의 큰 역할을 이 세로토닌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그러면은 불균형, 언밸런스가 되면 이것이 어떠한 정신질환으로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 건강해 보이세요. 일단은 때깔이 좋으세요. 여기서 뵈니까 또 여기서 우러러뵈서 그러는지 목이 좀 꺾어지긴 한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건강하셔서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유, 아니, 이 박수가 누구를 위한 박수죠?
근데 본인한테 점수를 그렇게 안 주세요. 다시 한번 쳐주세요. 잘했다. 아우, 멋집니다. 네. 본인에게 아름다운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 앞으로 3년 더 연장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균형이 됐을 때 우리 몸이 그러면 어떠한 이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가 보니까 요즘에 사실 우리가 우울증, 불안장애, 뭐 자폐증, 이거 뭐 사이오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 요즘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우리 특히 뉴스를 좀 키기가 어려운 게 막 묻지마 살인, 응?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뭐 같은 버스 안에서 뭐 난동이 벌어졌다든가 또 어떤 그런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억울한 생명이 이렇게 정말 그 불편함을 당하고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는 장에서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요게 잘못돼가지고 얘가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이코? 패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또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과 불안 장애들이 오니까 어때요? 행복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 바이러스 세로토닌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장에서 몇 프로? 몇 프로? 네, 90%가 생기는데 이게 미생물의 불균형이 오니까 이런 불안하고 우울한 장애가 오니 어때요?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 괜히 짜증이 나.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묻지마 그런 살인이라든가 폭력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난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이렇게 시간 때문에 압축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좀 그 주변에 혹시 자폐증 환자가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주변에. 아, 그래요? 여기는 다들 건강하신 분들만 있으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 자폐를 가진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심정, 그 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어때요?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우울하고 파탄이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다 행복하려고 가정을 만들고 아름답게 살려고 가정 출발을 하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자녀 중에 그런 자폐가 이게 뇌의 염증이다. 이걸 통해서 이러한 신경이 고장나고 그 중에 수많은 이런 균들이 우리 뇌를 흔들어 댐으로써 우리가 그런 자폐가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걸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약간 짧게 나왔지만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정말 무균쥐에게 이런 실험을 해 보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정상지와 정상적이지 않는 지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그런 유사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여기서 우리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비피더스 많이 드시죠? 예,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네, 그런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 또 효과, 그런 비피더스 박테리움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검증을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이 물질들이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우리가 이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신경 절단 물질은 가바는 불안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분비가 감소하면 아까 말대로 불안해지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더라. 요게 이제 이번에 또 특별하게 밝혀진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의 악영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로토닌 감성하고 염증 반응과 장누수 증후군과 또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소화와 수면에까지 연결돼서 결국 우리가 어때요? 건강하려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먹기만 했는데 배설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변비가 막 일주일씩 가요. 건강하지 않죠? 예. 또 마찬가지로 잠을 제대로 자야 돼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휴식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 발효식품,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이 장 건강이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들 때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서 굉장히 다 잘 먹고 잘 입고 살아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모델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사시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갇혀있는 단절되는 그런 아파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단절된 삶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그저 피해 안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는 이 정신까지 피폐해지고 정신이 병드는 그런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 아니라 그런 애로움, 또한
이 정신적인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앞으로 장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이 장 건강이 바로 우리 정신과 마음 건강의 핵심이다. 오늘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장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와도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화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염증이 간소함으로써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예. 자, 그래서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이 향상됨으로써 굉장히 해피하게 본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장이 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매일매일의 식습관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아침 식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효균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균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발효 음식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면역성도 잘 되고 어때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형성됨으로써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가바 이런 것들이 촉진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기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신 건강으로 우리가 당신을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장과 뇌 측에 이 정신질환 치료와 예방 의학의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요. 균형 잡힌 이런 식단을 통해서 정말 조화로운 수면과 그런 몸의 상태 그리고 이것이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건강과 정신을 올바르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시작되는 우리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애 주기에 대한 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0에서 3세까지 우리가 영유아기라고 합니다. 자, 영유아기는 정말 뇌가 발달하고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생애 1000일 동안 우리가 뇌 발달과 미생물의 생태계가 가장 결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태교 음식이나 유아 음식에서 가장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뇌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거트 퓨레라든가 찐 단 호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호박의 베타 카로틴 이런 것이 요거트와 잘 어우러져서 맛도 좋지만 흡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청소년기 우리가 10살에서 19살 가장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고 인지 능력 강화가 돼야 될 나이겠죠. 아마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집에 테레비가 없는 시절에 지나가다가 전파사에서 흘러가는 노래 한 절만 들어도 어때요? 금방 다 외웠지만 요즘에 노래 하나 배우려면 어떻습니까? 한 10번이 뭐예요? 한 30번 이상 듣고 따라해야 조금 이렇게 따라서 할 정도로 우리가 이게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10대 때는 지나가는 전파사의 노래만 들어도 금방 그걸 다 외우고 따라서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때는 이제 우리가 천연 에너지 부스터인 우리가 나물 또 차
그 다음에 여기에 아침 식사에는 결국은 이 발효 음식을 우리가 꼭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인기인 이제 20에서 60세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육보다는 호르몬의 균형과 이게 대사에 대한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심혈관계 또 여러분 여성분들에게는 에스트로겐.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분들에게는 또 오십견도 막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몸에 큰 그런 변화가 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가 이런 그 잘 발효된 김치라든가 또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그 균형 있게 이제 드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 특히 이제 요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이 노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노년기라고 했는데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일까요? 몇 살일까요? 노인이라면. 네? 65세요? 아닌데요. 몇 살일까요? 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히신 분에게. 네. 나이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 박수 쳐드리세요. 노인은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살이 노인이라는 나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노인이라는 나이는 누가 정할까요? 그렇죠. 내 자신.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막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막 이러면 어때요? 내가 사람이 변했나? 왜 이러지? 여태까지 나 안 그랬는데 하면서 본인에게 뭔가 섭섭함이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나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면역의 노화와 함께 장내 미생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에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알츠하이머, 또 치매,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자,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막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반신불수가 와서 어때요? 이게 다 심혈관계를 통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바실러스 이 낫또, 우리가 말하는 이 낫또라고 하는 음식을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이 폴리글루타민산에는 강력한 혈전 용해 효소가 이 나토키나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된장국을 드시지 마시고 생낫또를 이렇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자, 끈적끈적한 아침에 마구 이 낫또를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어떠세요? 얼마나 드셨어요? 네. 뭐 풀무원도 잘 만들고 다 잘 만들어요, 요즘에. 네. 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낫또를 드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침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 그 국가 밥의 문화, 식문화 때문에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국물을 좀 줄이시고 그 낫또를 아니면 이렇게 낫또에다가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밥을
살짝 비벼서 드셔도 좋고, 또 탄수화물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요, 양배추.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우리가 살짝 익혀서 드시면 굉장히 식감도 좋지만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시면, 자,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정말 너무나도 정말 끔찍한 얘기만 들어도 이 주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가 이 분해됨으로써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성 치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발전 속도로 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아주 적게 해도 110살은 넘게 사셔야 돼요. 이게 참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누가 정한다고요? 예,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아까 노인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인이 아니냐지 나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급격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어떤 것보다도 건강의 필요성, 또 특히 이 장의 건강,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츠하이머나 이런 뇌졸중이나 이 심혈관계를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활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또 안 맞는지, 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 또 식문화가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많이 변질되고, 또 그러면서 오는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 또 이게 국가적 문제까지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 또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내 이웃도 건강하고 또 우리 국가도 건강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아픈데 혼자만 힘 있다 그래서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나의 밥 한 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불어서 신경 쓸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람이 만약에 이 심혈관 질병이 있을 때 약을 어디에다 넣냐면 혀 밑에다 넣죠. 이렇게 구시망 같은 거. 예. 그러면 바로 혈관을 타고 흡수를 빨리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생리대입니다. 생리대. 가장 우리의 소중한 부분이죠. 그쵸? 건강한 생리대를 써야 돼요. 몸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여성분들에게. 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은 곧 치아 건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입속이에요, 입속. 우리가 이속이라고 하죠, 이속. 자, 이속에 관리하는 게 뭡니까? 칫솔질이에요. 그래서 좋은 칫솔과 치약을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팬티입니다. 명품이라고 해서 10년씩 입고 20년씩 입는 게 아니에요. 팬티는 무조건 몇 개월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6개월? 땡. 오케이, 3개월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반스도 3개월 만에 갈아입어야 돼. 버려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 너무 소중해서 그냥 입고 또 입고 그러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3가지? 첫 번째? 네, 생리대. 2번째? 예, 입속을 관리하는 치약과 칫솔. 그리고 3번째? 예, 속옷. 속옷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난생 처음이에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손은 박수 치라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치시면 누가 건강해져요? 예, 본인들이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가장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입속 관리에 돈을 아끼면 안 돼. 뭐 이게 스케일링하고 뭐 치과 자주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저 치과에서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다. 생리대 행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 뭐가 필요해요? 미생물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 가서 정말 오래된 팬티 있으면 속옷 싹 가르셔가지고 참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이렇게 기분 좋은 봄날에 어디가 편해야 돼요? 장이 편하려면 속옷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기능성을 사야 돼요. 기능성을. 우리가 겉에 옷만 좋게 입는 게 아니라 진짜 멋쟁이 부자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속옷이 더 예쁘고 멋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성분들에게는 생리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생산을 하고 이게 자궁이지 않습니까? 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입속이야말로 정말 네가 아픔일 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속이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겸용되면서 장내 미생물을 줘야지 장내 미생물만 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단언하건대 치약보다는 좋은 주겸을 쓰세요. 좋은 주겸, 비싼 주겸. 조금 구운 거 말고 좀 많이 구운 거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그냥 밀가루보다 더 고와가지고 잇몸 질병이라든가 이 소금이 우리 이 전해적인 물질이 이를 굉장히 장내의 이 균들을 아주 탄탄하게 해서 정말 이가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치과에 도움도 많지만 그러니까 주겸으로 이를 닦으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고 안 닦으시나 보다. 저 주겸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좀 팔아주세요. 여러분들 주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우리의 생명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겸으로 이를 닦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칫솔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칫솔도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항상 균이 나랑 항상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칫솔도 건강한 칫솔 여러분들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활이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알츠하이머가 없고 뇌졸중이 없는
정말 100세 시대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미인이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